다음 문제입니다. 정사각형 A, B, C, D에서 점 B의 좌표값은 2-4이고 점 A, D는 X축 위의 점입니다. 이때 점 A의 좌표값은 2이고 3분 5, 2가 잠시만요. 확인 좀 할게요. 하고 있어요. 네. 3분 CD 위의 점 2가 2의 3분 5, 2가 이때 3분 CD 위의 점 2가 점 5를 향해 그은 3분이 사다리 꼴 O, B, C, D를 이등분시킨다고 할 때 점 무엇을 이등분? 사다리 꼴 O, B, C, D의 넓이를 이등분할 때 점 2의 Y 좌표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점 D의 X 좌표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점 D는 X축 위의 점이므로 Y축은 값이 0이 되고 Y 좌표값은? 값이 0이 되고 여기서 이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문제에서는 4라고 나왔기 때문에 A의 X좌표값인 2에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인 4만큼을 더하게 되면 6이 나오게 됩니다. C의 좌표값은 우선 X좌표값은 D와 수직으로 같으므로 6이 되고 Y좌표값은 점 B의 Y좌표값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즉 삼각형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정사각형 또한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4 곱하기 4의 제곱이 되어 16이 나오게 됩니다. 즉 사다리꼴 O, B, C, D를 구하기 위해 삼각형 O, A, B의 넓이와 사각형 A, B, C, D의 넓이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이 나오므로 삼각형 O, B, A의 넓이는 원점인 O에서 A까지 간 거리인 2와 높이인 정사각형 한 번의 길이가 삼각형의 높이의 길이와 같으므로 2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은 4가 나옵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O, B, C, D의 값은 20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선분 O, 2가 사다리꼴 O, B, C, D를 이등분했다고 했으므로 이중 간단하게 2의 Y 좌표값을 구할 수 있는 삼각형 O, 2, D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이는 사다리꼴 O, B, C, D의 넓이의 반이므로 즉 넓이는 10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O, 2, D의 넓이를 구하는 식이 그 값이 10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 3번 C2의 길이를 A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3번 D2의 길이는 4-A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또한 3번 OD의 길이는 6이므로 식으로 세우게 되면 6 괄호 열고 4-A 괄호 닫고 곱하기 2분의 1은 10 정리하게 되면 3A는 2가 되므로 따라서 A는 3분의 2가 됩니다.
3번 DE 즉 yx의 2의 y 좌표값은 4를 3 4를 분모 3인 분수로 만들게 되면 3분의 12가 되고 a의 길이인 3분의 2를 빼게 되면 3분의 10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2의 y 좌표값은 그냥 3분의 10이 아닌 여기서의 4분면은 제4분면이기 때문에 x의 좌표값은 플러스가 되고 y의 좌표값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2의 y 좌표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좌표 얘기할 때는 음수양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네. 됐어요. 1085번 문제입니다. A와 점 A, B, C가 있는데 이들의 좌표값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이때 A와 X축의 대칭인 점을 A 프라임 A 프라임, C와 원점의 대칭인 점을 C 프라임이라고 할 때 삼각형 BA 프라임, C 프라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A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2, 6, 마이너스 2,6 네, 마이너스 2,6인데 A와 X축이 대칭인 점은 Y 좌표값에 부호가 바뀌는 것이므로 A'의 좌표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이때 C는 Y축 위의 점이므로 원점의 대칭인 점 C'의 Y 좌표값을 구하려면 X축과 Y축의 부호가 모두 바뀌게 되는데 점 C는 Y 좌표축 위의 점이므로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A'과 C'을 대입하여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파란색으로 쳐져 있는 삼각형의 모양과 같은데 대칭선을 그어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들을 빼게 되면 파란색 삼각형 즉 BA', C'의 넓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B의 X축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5가 되고 B의 Y 좌표값인 3과 A'의 Y 좌표값인 마이너스 6에서 거기에서 이 둘의 절대값을 더하게 되면 9가 되므로 이것이 바로 직사각형의 세로가 되겠습니다. 이 둘을 곱하게 되면 값이 45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색칠된 빨간 삼각형들의 이제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각형 1번, 즉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까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할 때의 방법과 같이 계산하게 되면 사각형 1번의 세로의 길이는 5가 되기 때문에 5 곱하기 2분의 1을 하게 되면 2분의 25가 됩니다.
삼각형 2, 3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면 각각 2분의 27, 4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이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를 각각 모두 더해준 뒤 거기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인 45를 빼게 되면 삼각형의 넓이를 모두 다 더하고 그 다음에 거기 그걸 더한 값에서 45를 45에서 이 색칠된 삼각형들의 넓이를 빼게 되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계산하게 되면 45 마이너스 2분의 60, 즉 45 마이너스 30이 되므로 따라서 삼각형 B, A', C'의 넓이는 15가 됩니다. 자, 함량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정사각형 A, B, C, D가 있어요. 근데 점 P가 점 A부터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점 D까지 이동을 하고 있대.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어. 그랬을 때 X초 후에 삼각형 A, B, D의 넓이의 값을 Y라고 하였을 때 X와 Y 사이의 관계 그래프의 모양을 찾는 게 문제야. 알겠지? 자, 그러면 먼저 P점이 A부터 시작을 하여 순차적으로 이렇게 선분 AB를 지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선분 BC를 움직일 때 선분 CDB를 움직이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점 P가 선분 AB를 같은 속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을 때 면적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살펴보자면 자, 여기 선분 AB를 똑같이 3등분을 했다. 그래서 첫 번째는 P1에 있고 두 번째는 P2, 그 다음에 P3에 있을 때 이 넓이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볼 건데 선분 AP가 밑면이 되고 선분 AD가 높이가 되는 삼각형이 있어. 근데 선분 AP하고 선분 AP2의 길이는 2배 차이 나겠지? 그리고 선분 AP와 선분 A3의 밑변의 길이의 차도 길이도 3배가 차이가 나겠지. 높이가 같은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에 비례를 합니다. 같은 높이를 갖고 있다가 이렇게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을 때 이런 삼각형 하나랑 이런 삼각형 하나랑 이런 삼각형의 넓이는 어때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는 달라지지 않네요. 파란색 삼각형은 밑변이 여기지? 네. 여기지? 그리고 높이가 여기가 A라고 할게. 여기가 B가 되지? 그렇지? 빨간색 삼각형의 밑변은 똑같이 A가 되죠? 높이는 똑같이 B. 연장해서 내렸을 때 수직을 만들었고 이만큼 B가 되니까 둘 다 면적이 어때요?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넓어지면 그만큼 면적도 배가 되겠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삼각형 AP1D 대 삼각형 AP2D 대 삼각형 AP3D를 이렇게 비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 삼각형이 1일 때 이 두 번째 삼각형은 2가 되고 세 번째 삼각형은 3이 돼. 그래서 시간이 증가할수록 삼각형의 넓이가 점점 넓어지겠지? 그래서 y값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점P가 이제 선분 BC를 지날 텐데 그러면은 삼각형 APB가 밑변이 AD가 되고 이 꼭지점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된다면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도 이 높이는 항상 어떻게 했어?
같아지겠지? 그러므로 여기 있는 삼각형들 AP1D와 삼각형 AP2D, 삼각형 AP3D의 면적은 모두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x가 증가를 해도 y는 같아. 네. 일정하다는 얘기지? 네. 그거보다는 일정이 맞겠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AB 이동했고 BC, 3분 BC를 이동했고 3분 CD를 이동하게 되는데 C에서 D로 가게 되면은 높이가 점점 어떻게 되니? 줄어들게 되겠지. 요렇게. 그치? 첫 번째는 APD고 두 번째는 AP2D, 세 번째는 AP3D. 면적이 점점 줄어요. 그래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토대로 그래프를 만들게 되면 일정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점 B에서 점 C로 이동하는 이 부분의 면적은 같겠죠? 그러다가 다시 점 D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면적이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어요? 네. 그래. 1089번 문제입니다. 점 P가 정사각형이 응? 혹시 이거 정사각형이? 정사각형이요? 네. 정사각형 A, B, C, D를 일정한 속력으로 지날 때 점 A에서 시작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때 X초 후 삼각형 APD의 넓이는 Y라고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점 P는 선분 AP, 선분 BC, 선분 CD를 지나겠죠. 그렇게 되면 점 P가 선분 AB 위를 움직일 때 그렇게 되면 점 P가 이 선분들을 지날 때 삼각형의 넓이 변화를 이용하면 그래프를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점 P가 선분 AB 위를 움직일 때를 계산하게 되면 우선 3등분을 하게 되면 그 중에 3분의 1은 P1, 3분의 2는 P2, 3분의 3, 즉 1은 P3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그림과 같이 높이도 같고 잠시만요. 네. 파란색 삼각형과 빨간색 삼각형은 높이도 같고 밑변도 같기 때문에 서로 둘이 넓이가 같게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밑변은 같지만 높이는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 즉 x도 증가하게 되고 X가 증가함에 따라 x가 증가함에 따라 y도 그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인 y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점점 움직이게 되니까요. 움직일수록 뭐가 변화가 되는 거야? 그 넓이가 변하게 돼요. 넓이가 변하게 되는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높이가 점점 더 밑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고 지금 높이가 지금 달라진다는 거야?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점 P가 선분 BC 위를 움직일 때의 경우를 풀게 되면 이 경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밑변도 같고 높이도 모두 같으므로 x값이 시간인 x도 증가 따라 y는 일정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 P가 선분 C, D를 움직일 때에는 아까 점 P가 선분 A, B, B를 움직일 때는 점점 높이가 증가했잖아요. 그럼에 따라 넓이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에 따라 점 P1, P1, P2, P3에 따라 점점 높이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넓이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높이는 감소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감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거지? 그럼에 따라 넓이도 같이 감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은 반대로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인 x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고 처음에는 y 값은 증가했고 그 다음에는 파란색으로 쓰인 것처럼 일정하게 갔고 무엇이 일정하다고? y의 값이요. 즉 넓이는 일정하게 됐고 마지막으로는 넓이가 감소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점 B에서부터는 일정하게 됐고 또 점 C에서는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나타내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프 상에서 꺾인 부분의 위치가 각각 점이 어디에 위치했을 때라고? P점이 사각형 A, B, C, D 점 중에서 어디에 위치했을 때야 저게? 점점 올라가는 쪽은 선분 A, B, 일정한 쪽은 선분 B, C, 감소하는 쪽은 선분 C, D. 그 첫 번째 꺾인 데가 P점이 어디 있을 때? A, B. 선분 A, B. 아니. 첫 번째 꺾이는 부분 어디야 그래프에서? 여기요. 아닌가요? 꺾이는 부분. 여기요. 아닌가요? 내가 말하는 거는 꺾이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벌어지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요. 꺾이는 부분이라고 했지, 그렇지? 거기가 점 P의 위치에 있을 때고, 그리고 두 번째 꺾였을 때는 P점이 점 C에 있을 때. 이제 됐나요? 두 번째 거, 1092번. 1092번 문제입니다. 점 A와 B 이렇게 두 점의 좌표까지 있는데 이 두 점이 각각 X축과 Y축 위에 있는 점입니다. 이때 점 C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을 때 점 P는 어느 사분면 위의 점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많은 문제입니다. 우선 점 A가 X축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Y축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2B는 0이 되고 이항하게 되면 2B는 A가 되는데 B는 그 다음에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B가 Y축 위에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X축 위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좌표의 값은 0이 됩니다. 따라서 1-B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따라서 B는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구하지 못했던 A의 값도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A도 2가 됩니다. 점 C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방금 전에 B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B의 값을 압니다. 따라서 점 C는 아마 Y축 위의 점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5 플러스 C의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A 곱하기 B 점 P의 좌표인 A, B, A 곱하기 B, C는 A와 B는 둘 다 양수이고 C는 음수이므로 플러스 양수 음수는 제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점 P는 제4사분면 위의 점이 되겠습니다. 네, 잘 설명했습니다. 게임을 한 모금 넘었고. 좋아요. 4분만의 특징을 계약되기를 하는구만. 1093번 문제입니다. 점 A1에 대하여 아래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때 점 AN 좀 A를 정할 때 이때 반복하면 점 AN을 정할 때 점 A 2026의 좌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점 A2는 점 A1과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라고 합니다. 2번 점 A3는 점 A2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 3번 점 A4는 점 A3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각 X축, 원점, Y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켰을 때 좌표값이 뭐가 변화가 되는지 한번 말해볼까? X축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원래 점 A1에 아니면 수를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예를 들어 어떤 점의 좌표값이 A, B라고 하면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은 A, B. 그거를 수나 문자로 통틀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Y축의 좌표값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Y 좌표가 변하게 되죠. 네.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 되면 Y축 둘의 좌표가 모두 변하게 됩니다. 축 아니고 좌표값이 좌표값이 변하는 거. 둘 다 변하게 되고 그치? Y축에 대하여 대칭이면 X 좌표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치. 이를 이용하게 되면 우선 A2의 좌표값을 구하게 되면 A1과 X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A1의 Y좌표값이 마이너스 3이 변하게 되어 A2의 좌표값은 7,3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A3의 좌표값을 구하게 되면 A2와 원점 대칭이므로 A2의 좌표값이 모두 변하게 되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4의 좌표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A3와 Y축이 대칭이 되므로 A3의 X좌표값인 7이 변하게 되어 7,-3이 됩니다. 이때 A4의 좌표값은 A1의 좌표값과 같으므로 A1, A2, A3의 좌표값이 반복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6은 3 곱하기 675 더하기 1로 이루어져 있는데 즉 A1의 좌표값이 바로 A2026의 좌표값과 같다는 뜻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아니요, 하세요. 네. 그렇게 되면 따라서 그 좌표값은 7,-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좌표값 얼마까지
저 세 개가 반복이 되는 거지? 675까지. 아닌데. 2025요.